그래서 18쪽을 우리 저번 주에 이제 비활성 기체라는 말을 얘기를 하면서 썼는데, 이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껍질, 우리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껍질이 있다 그랬죠? 궤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두 번째 궤도부터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이 비활성 기체들은 항상 마지막 궤도에 전자들의 개수가 8개로 꽉 차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전자수를 다 가졌어. 그걸 이제 비활성, 즉 18쪽에 해당하는 거죠. 1쪽인 아이들은 마지막 궤도에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를 했죠. 마지막 궤도에 있는 전자, 그 원자과 전자가 1개 있었고, 2족이면 2개 있었죠. 13족이면 3개 있었고,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 18족은 8개 있는 거야. 물론 헬륨은 2개 있는 거고. 자, 이게 의미가 마지막 껍질을 다 채운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안정한 전자 배치를 다른 아이들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원소들도 안정한 상태가 되고 싶어 해. 그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금속 원소들은, 자, 1쪽인 아이들은 마지막 궤도에 1개가 있기 때문에 6개를 받는 것보단 1개를 갖다 버리는 게 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금속인 아이들은 1족은 1개를 버리고, 2족은 2개를 버리고, 13족은 3개를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면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요, 껍질이 3개 있었죠. 마지막 궤도에 2개의 전자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2개 전자가 날아가면서 껍질이 2개로 바뀌는 거야. 자, 껍질이 2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비활성 기체로 따지면 누구처럼 됐다는 얘기야? 네온처럼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주기에 있는 나트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얘네들은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누구처럼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느냐? 앞쪽에 2주기에 있는 네온처럼 되는 거죠. 근데 자, 여기 지금 황이라든가 염소 같은 경우 얘네들은 전자를 얻어야 되겠지. 자, 비금속인 아이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데, 자, 17쪽인 염소는요, 전자를 1개만 얻으면 꽉 채울 수 있다 그랬지? 꽉 채우면 누구처럼 돼? 아르곤처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에도 2개 얻어서 아르곤처럼 되는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똑같은 3주기에 있는 원소들인데, 금속인 아이들 얘네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면은 그 앞쪽 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비금속인 아이들은요, 전자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 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결합을 할 때는 양이온은 전자를 잘 잃어. 그리고 음이온은 전자를 잘 얻어.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됐어. 그럼 둘이 결합해서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비금속인 아이들끼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전자를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전자를 공유해가지고서는요, 서로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를 너 하나 내놓고 나 하나 내놓자. 그래서 서로 같이 갖고 있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렇게 공유되어 있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공유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다. 그러면은 단일 결합이라 그랬고, 공유전자쌍을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인 원소들끼리 2쌍을 서로 공유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중결합. 3쌍을 공유하고 있네. 그러면 삼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공유결합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 됐죠? 자, 이게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은 뭘 할 거냐? 46쪽인가? 자, 46쪽에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이온결합 물질.
자,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걸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결합을 하여 요거 체크해줘. 결정을 이룹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결정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자, 원자나 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체 상태의 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자나 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이온 결합하는 애들을 가지고 우리는 분자라는 개념을 안 써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분자라는 개념이 나올 텐데, 우리 분자는 배웠잖아.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배웠어. 근데 이온 결합을 할 때 얘네들이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으면 서로 뜻하니 달라붙겠지. 근데 양이온 주변에 음이온이 뜨르륵, 음이온 주변에 양이온이 뜨르륵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서 하나의 커다란 결정을 이루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결정을 모여서 이루는 집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입자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된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말하면 안 돼. 결정을 이루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랑 결합해서 NaCl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NaCl이면 Na 한 개랑 Cl 한 개가 결합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Na와 Cl이 이렇게 되어 있어. 결정을 이루고 있는데 개수비가 1대 1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1대 1의 비율로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럼 CaCl2는 1대 2의 비율로 있는 거야. 왜? Ca는 2 플러스고요. Cl은 마이너스거든. 근데 둘이 만나가지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났을 때 전하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플러스가 2개 있어. 그럼 마이너스도 2개 있어야지. 그래서 Cl 입자는 2개씩 붙는 거야. CA 입자 한 개에 Cl 입자가 2개씩 붙어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CaCl2. 자, 그럼 염화나트륨 아까 위에서 썼죠.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게 된 거죠. 너희들 2학년 때 이온을 배웠어. 그지? 이온을 배웠단 말이야. 그 이온들을 지금 또 이렇게 배우게 돼.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 중2 때 배웠던 이온들을. 자,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고 염화 이온은 Cl 마이너스죠. 그 다음 수산화 이온은 뭐예요?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죠. 자, 그 다음 칼슘 이온은 Ca2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탄산 이온은요 CO3 E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입자 하나씩만 1대1로 결합해서 CaCO3 탄산 칼슘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산화 마그네슘 보세요. 자, 마그네슘 이온은요 Mg2 플러스예요. 근데 수산화 이온은 OH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2개씩 붙어야 되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2 이렇게 2개씩 하나랑 붙었어요 라는 얘기인데 쓸 때 보세요. Mg에다가 OH 가로치고 2를 썼죠. 그죠? 그게 MgOH2 그러면은 이거 H만 2개 있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OH가 2개 있는 걸 표시할 때는 이렇게 OH한테 가로를 쳐줬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 거고. 자, CaCl2. Ca2 플러스에다가 Cl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2개 만들기 위해서 Cl이 2개씩 붙었어요 라는 얘기죠. 탄산수소 나트륨은 Na 플러스랑요 CO3 E 마이너스 H 플러스인데 그래서 HCO3 마이너 이렇게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염화나트륨은 소금, 수산나트륨은 비누 만들 때 주재료고, 탄산칼슘, 산호초, 우리 달걀 껍데기라든가 석회암이라든가 조개 껍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산칼슘.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제산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속 쓰릴 때 뭐 개비스콘이, 갤포손이 이런 것들 속 이렇게 가라앉힐 때 쓰는 거 그게 수산화 마그네슘이 주성분이에요. 염화칼슘, 제설제로 쓰이죠. 자, 우리 요즘 눈 내리고 그러면은 차 한 대 지나가면서 막 하얀 거 뿌리잖아. 그게 염화칼슘 뿌리는 거지.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은요, 눈을 녹여가지고 어는 점을 낮춰버려요. 그래가지고, 빙판기를 없애주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온화되면서 부식부식 쥐고 가로수한테 피해도 입히고 한단 말이에요. 자, 탄산수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예요. 빵 만들 때 쓰는 거 있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쟤를 가열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서 그래서 빵이 부풀어 오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온결합의 특징을 봅시다. 이온결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온결합 물질들은요. 얘네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막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꽉 달라붙어 있네. 그래서 인력이 강해요. 강한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결합을 형성하니까 인력이 강해서 그것 떼어내는데 높은 열이 필요하네. 즉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애들 봐봐. 다 고체 상태죠. 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요, 실온에서 주로 이제 고체 상태로 주로 존재를 하고요. 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 대부분은 물에 잘 녹아요. 그죠? 우리 수용액 상태가 됐을 때, 물 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 이게 왜?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거야. 이 물이 H2O잖아요. 이렇게 H가 있고 O가 있는데 물은 원래 중성 개념인데요. 부분적인 극성을 떼요. 그러니까 산소의 입자가 수소 입자보다 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쪽에서 좀 더 많이 끌어당기는 현상이 나타나서 산소 쪽은 살짝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 쪽은 살짝 플러스를 띄어요. 이게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물론 중성이야 물은. 자, 근데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띄게 되는데 그렇다면 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은요 여기 있는 플러스 입자들은 주변에 산소가 이런 식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자 이렇게 플러스를 띄어낸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소 쪽이 가까이. 그럼 음이온은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들은 자 수소 쪽이 가까이 다가와서 이런 식으로 수소 쪽이 가까이 다가와서 얘를 띄어내는 거, 감싸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양이온, 음이온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속에 녹아 들어간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졌으니까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플러스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죠. 전하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런데 고체 상태일 때는 양이온, 음이온 결합되어 있지만 고체 상태일 때는 쟤네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 속에 녹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결합이 약해지는 액체 상태가 되면은 액체 상태나 또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류가 흘러. 하지만 고체일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자, 이렇게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안 흐르는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전에 그 2학년 때도 배웠었던 내용. 그리고 결정 병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비교적 단단한 편이에요. 뭐 소금이 단단해봤자 얼마나 단단하냐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결정은 단단한 편인데 힘을 가해주면 쉽게 뽀개지거나 부스러져 쪼개지거나 왜 그러냐면 빵 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가 마이너스 있는 요 면이 생겨. 서로 뭐해? 밀어내지 쉽게 떨어져 버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쪼개지거나 부스러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자,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어려운 거 있니? 자, 이번에 공유결합 물질이야. 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전자를 공유하는 거라 그랬죠. 자, 전자를 공유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그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요. 그래서 입자를 이루는데 그 입자가 바로 분자야. 우리가 공유결합하는 애들이 이제 분자를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분자를 구성하는 애들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얘기했잖아.
자,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뭐 소독약, 알코올솜 뭐 이런 식으로 설탕, 뭐 아스피린, 뷰테인 등등이 있는데, 자, 구성 원소 한번 보세요.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산소, 탄소, 수소와 같이 전부 다 비금속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너희들은 이름에 금속 원소가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금속 원소. 금속 원소가 있는 것은 절대 분자를 구성할 수가 없는 이온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염화 나트륨에 누가 금속이냐? 나트륨이 금속이야. 나트륨. 탄산칼슘에 누가 금속이냐? 칼슘이 금속이야. 수산화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이 금속이죠. 그죠? 여기 칼슘, 여기 나트륨. 알루미늄. 그죠? 그 다음에 칼슘, 나트륨, 칼륨과 같이 리튬과 같이 이렇게 륨, 슘, 튬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금속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철, 은,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속이죠. 그죠? 이렇게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거 요런 놈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은 이온 결합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니? 그리고 뭐 수소, 산소, 뭐 헬륨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 탄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공유 결합 물질하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돼. 그냥 이름 보고 륨슘튼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은 어떠냐? 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H2O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O 하나에 H 두 개가 붙었잖아. 이게 물 분자야. 근데 옆에 또 H2O가 있어. 근데 얘와 얘는 약한 인력으로 끌어당겨져서 붙기는 하겠지만 이거와 이거가 끌어당겨져서 붙는 힘이 아까 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힘보다는 약해. 그러니까 요거야. 인력이 약해. 입자 사이에 분자 사이에 인력이 약한 거야. 그 인력이 약하니까 얘네들 쉽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고체 아이오딘이라든가 얘네들 우리 뭐라고 배웠어? 승화성 물질이라고 배운 거 기억나니? 승화성 물질? 승화성 물질이 뭐야? 고체였는데 액체로 안 가는 곧장 기체로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였는데 걔네들이 곧장 기체로 변해버리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드라이 아이스를 구성하는 이산화탄소 입자와 이산화탄소 분자끼리의 인력이 약하니까 고체였다가 쉽게 기체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력이 약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공유결합 물질은 입자 사이 인력은 약해. 근데 요렇게 물 분자죠, 이거? 요거 물 분자인데 요게 바로 공유결합한 거죠. 여기가 바로 공유결합한 거죠. 요거 끊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공유결합하는 물질의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는 건 힘들고 뭐가 결합 인력이 약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물에 대한 용해도 대부분 안 녹아요. 물론 녹는 게 있어. 설탕, 염화수소, 암모니아와 같이 녹는 애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은 잘 안 녹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전기전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물론 있는 애도 있어. 이렇게 흑연과 같은 애들. 전기전도, 그리고 얘네들은 전하를 띠는 입자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도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중성인 분자 형태.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염화수소나 암모니아는 물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요. 이온 형태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전기전도성이 있는 애들도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공유결합하는 애들은 대부분 물에 잘 안 녹고요. 그 다음 전기동조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 있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공유결합 물질에서 보시면은 규산형 광물, 우리 뒤에서 이제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 SiO4 4-라고 되어 있어요. 양이온, 규산형 광물, 규산이온이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규산이온과 산소를 공유하여 결합한 물질. 이게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근데 이온을 띠고 있네. 그래서 다른 이온하고 결합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산소, O2죠. H2O, CO2, N2와 같이 얘네들도 전부 다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긴 그닥 어려운 게 없을 거야. 그죠? 자, 이거 한번 밑에 거 한번 해보자. 자, 밑에 거 문제 한번 해보세요. 해볼까요? 자, 3번에 결정이죠, 결정.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결합된 걸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이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결합한 건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4번 잘 보세요. 이온결합 물질 찾아주고 공유결합 물질 찾아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온결합만 찾으면 되겠지. 누구야? 칼슘, 나트륨과 같이 륨슘 틈 들어간 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온결합 물질이고 나머지는 공유결합 물질이 되는 거고요. 자, 5번에는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은 그래서 O가 되고요. 그 다음 2번도 O, 3번은 X예요. 70% 차지하는 거 물이고요.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죠.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요거는. 다 했네. 얘들아, 우리 그 5번까지 풀었었나, 그때? 6번부터 하면 되나? 내가 이쪽 페이지 숙제라고 했는데 혹시 그래 하신 분들은 풀어야 하는 건 원래 9번까지 풀어야 되는데 저번에는 자, 나머지 문제를 싹 다 해주시고요. 이따가 7번부터 쫙 풀이를 해줄게요. 해보도록 하자. 자, 6번부터 볼게요. 6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A가 지금 3죽이죠? B도 3죽인데 A는 마지막 원자과 전자가 2개고요. 자,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러니까 A는 전자를 2개 잃을 거고 B는 전자를 2개를 얻겠죠. 그럼 A는 플러스가 되겠죠? 2개 잃었으니까. B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2개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온결합 형성하겠죠.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A의 이온이 B의 이온보다 크다 그랬는데 A는 전자 2개 잃었으니까 껍질이 몇 개로 돼버려? 2개로 돼버리죠. 자, L 껍질, 그러니까 두 개의 껍질을 갖게 되고요. B는 3개의 껍질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틀렸죠. A이온과 B이온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8개로 똑같죠. 이거는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에요. 3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에.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예요.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인데 이게 이제 하나를 잃어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하는 거죠. 나트륨과 염소는 같은 주기 원소인 거 어떻게 알아? 껍질 수를 세보면 되죠. 3주기죠, 둘 다. 껍질이 3개 있으니까. 기억 맞아요. 근데 나트륨과 염소가 이온이 될 때 모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달라진다. 나트륨은 달라지죠. 3개였다가 2개로 바뀌죠, 껍질 수가. 근데
염소는 그대로죠. 그래서 틀려요. 염소 때문에 틀린 거야. 모두라는 말이 틀렸어.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과 염화이온의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염화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지만 나트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 하나만이네.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에는 자, 옳은 거 그랬는데 A와 B는 같은 주기. 이게 같은 주기라는 말 이제 알겠죠? 껍질수만 세면 돼요. 그죠? 똑같이 두 껍질이 있으니까 이거 같은 주기 맞아. A와 B는 공유결합을 통해 공유결합을 한 거잖아. 껍질수가 안 변했어. 그지? 껍질수 2개 있는 형태에서 공유결합해서 8개를 가지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도 맞아요. BA2에서 공유 전자쌍 수는 2개이다. 여기 공유 전자쌍 하나 있고 여기 공유 전자쌍 하나 있으니까 2개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자, 근데 이건 이렇게 말하면 틀려. BA2에서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거 여기 결합 하나 있고 여기 결합 하나 있으니까 이중결합이요. 그럼 안 돼. 이중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끼리 이렇게 2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여야 돼. 이건 단일 결합 2개가 있는 거야. 자, 9번 해볼까요? 자, 9번에 B의 원자과 전자는 4개이다. B의 원자과 전자가 4개인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이걸 공유전자쌍을 세야 돼. 자, 여기 공유된 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4개의 공유전자쌍이 있죠. 그렇다면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결합 중에 하나는 가운데 있는 애가, 하나는 옆에 있는 애가 주는 거거든. 항상. 그래서 자, 6번이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요거 이렇게 4개였을 거예요. 그리고 6번이잖아. 6개 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궤도에 2개 있고 두 번째 궤도에 4개 있었어야지. 그죠? 자, 그렇다면 B는 원자과 여기 4개 맞고요. A, B, C는 3중 결합만 존재한다. 이거 3중 결합 맞아. 근데 단일 결합도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 만자라는 때문에 틀렸어요.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ABC에서 ABC는 모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비활성 기체 18쪽이죠. 그래서 18쪽과 같은 헬륨처럼, 네온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 배치가. 자, 얘네들이 결합하는 이유가 이제 저런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0번과 같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되지. 이온 결합 물질 물어보면은 금속만 찾으라 그랬죠? 륨,슘,튬 들어가고 금속인 애들. 자, 칼륨 있네요. 나트륨 있네요. 리튬 있네요. 마그네슘 있네요. 은 있네요. 이온 결합 물질로만 이루어진 건 누구야? 4번이죠? 오케이? 자, 11번은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비교적 단단히 힘을 가한 부서로 된다. 이건 맞죠? 분자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보다 녹는 점이 낮다 그랬죠. 낮기 때문에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랬고,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로 존재한다 그랬죠. 뷰테인은 공유 결합 물질이다. 그죠? C와 H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3번. 자, 12번에 이거 설탕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은 이온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설탕은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생성됐습니다. 그쵸? 공유 결합으로 인해서 이런 분자 형태가 된 거고요. 설탕은 수용에 의해서 이온으로 나뉘어질 수가 없죠. 그죠? 설탕은 이온으로 안 나뉘어져. 그래서 틀렸고. 염화 나트륨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그쵸? 기억 디귿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번호 12번인 원자 A와 원자 번호 9번인 원자 B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얘가 A, 얘가 B가 되는 거죠. 자, A는 2 플러스가 됐을 거고요. B는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래서 화학식은 A 하나에 B가 2개 붙었어요. A2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벌써? A2B가 아니라 AB2 이렇게 되겠죠. B가 두 개 있으니까. 자, 틀렸고. 분자로 존재한다? 이것도 틀리죠. 이거 이온결합이잖아. 이온결합은 결정 형태로 있는 거죠. 분자 형태가 아니라. 자,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을 했을 거고요. 자, 전기 전도성은 고체일 때는 다 없어. 다 안 돼. 그죠? 고체일 때는 뭐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다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결합인 애들은 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결합, 이렇게 두 개는 공유결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누구냐? 니은이 되는 거죠. 녹말 수용액 전자일대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혹시 설명했는데 질문 있니? 여기까지? 잘 이해 안 된 거. 그럼 15번 갈게요. 자, 15번에요. 자, 보시면 나트륨 요거 하나만 뭐야? 이온결합이고 이렇게 가다라는 공유결합이겠죠? 자, 물에 녹았을 때 요것도 공유결합이네. 칼슘 있죠? 자, 이온결합이네.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거네, 소리. 자, 그럼 전기전도성이 있는 물질은 가와 나이다. 그쵸? 이온결합이니까. 자, 그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 결합된 거 두 가지다. 가와 나 얘기하는 거죠. 공유결합은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죠. 그래서 틀렸어요. 여기서 3번이네요, 이것도. 자, 그 다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A와 B는 같은 족이다. 자, 가는 A와 C로 이어져 있고 나는 B와 C로 이어졌을 때 그러면 얘가 C란 얘기지. 그리고 얘가 A고 얘는 B란 얘기죠. A와 B가 같은 족이냐? 껍질 하나 있으니까 같은 족이죠. 그러면 안 돼요. A는 어떻게 해서 껍질이 한 개가 된 거야? 요 다음 껍질에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된 거죠. 그러니까 A는 2주기고 B는 1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 자, 같은 주기가 아니라 족이구나. A는 마지막 궤도에 전자 한 개 있는 거죠. B도 공유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B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둘 다 1쪽에 속하는 거죠. 미안해. 나 주기로 봤다. 자, 그래서 같은 족이다. 족은 맞는 거야. 똑같아. 마지막 궤도에 있는 전자수가 같으니까. 자, 가는 이온결합 물질이고, 그쵸? 가는 이온결합 물질이고, 나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쵸? 가와 나에서 A와 B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A와 B는 전자 껍질이 하나만 있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다 맞아요. 이거는 5번이에요. 자, 가와 나의 고체와 액체의 전기전도성. 자, 고체일 때는 가, 나, 둘 다 전기전도성 없다라고 해줘야 되죠. 그리고 액체일 때는 가는 전기전도성이 있는데 나는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 18번에는요. A와 D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D의 전자 배치는 E와 같다. A하고요, D하고요 결합한대요. 그럼 얘는 그 금속 원소니까 양이온 됐겠죠. 자, D는요, 음이온 됐겠죠. D의 전자 배치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전자 껍질수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E와 같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B2. 자, B2는 16쪽이기 때문에 마지막 궤도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는 거죠. 그럼 전자쌍을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랑 이렇게 결합하면 한 쌍, 두 쌍. 그래서 얘는 이중결합이야. B2는. 근데 D는요.
마지막 궤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죠. 그럼 요거 한 개만 전자쌍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단일 결합만 할 수 있는 거야. B2가 2배? 맞아요. CD는 액체 상태 전기전도성. 그죠? C와 D는 이온 결합일 거니까 전기전도성 있겠네요.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번에는요. 가와 나의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냈는데, 자, 요거 지금 가는 이중결합이고, 나는 삼중결합이 되는 거죠. 자, 가는 이중결합이에요. 8번이야. 바로 O2. 나는 7번이야. N2. 그러니까 얘는 질소, 얘는 산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공유전자쌍은 가가 나보다 크다. 나가 더 많죠. 삼중결합이니까.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등급 도전은 아직 안 했죠. 그죠? 그냥 답만 불러줄게요. 안 하신 분들은 채점하지 마시고 하신 분들만 채점하고요. 모르는 거 질문만 받을게요. 1번에 1, 2번에 2, 3번에 1, 4번에 3. 안 하신 분들은 채점하지 마요. 하신 분들만 채점.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역시 없으시군요. 자, 우리 잠깐 5분. 1번. 1번? 오케이. 자, 1번에. 자, 1번 보시게 되면 A가 뭐겠니? 1번이네요. H 수소예요. 자, 그 다음에 B는 수헬, 리베, 붕탄, 탄소, 붕탄, 질, 산소, 플레, 남아, 마그네슘, 알교, 인당, 염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를 좀 외워달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2. 자, A와 E가 결합했대요. 이거 무슨 결합이겠어?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유결합이에요. 오케이? 1쪽에 있으니까 17쪽이랑 했어. 이온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자, A는 수소예요. 여기 있는 리튬부터가 이온 결합에 참여하는 거고 A는 공유 결합에 참여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BAX야? BAX. 이것도 역시 공유 결합이겠죠. CH 아마 4일 거예요. 근데 X라고 했어. 여기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자, C가 있는데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어요. 자, 그럼 수소는요. 1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 여기 옆에 또 하나 와서 공유. 옆에 하나 와서 공유. 옆에 하나 와서 공유. 이런 식이야. 그래서 CH4가 되는 거야. 이게 CH4 메테인이 되는 거죠. 4. 그래서 이게 2번 니은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누구냐? 얘도 공유고 A와 C. 그죠? A와 C도 역시 공유가 되는 거죠. 이거 뭐겠어? H2O죠? H2개에 O 하나. DE2는요. DE2. MgCl2 요거죠? 염화, 마그네슘. 이거는 이온 결합이죠. 그죠? 전기전도성 있는 거는 다가 라보다 크다. 아니죠. 라가 더 크죠. 왜? 이온 결합이니까. 그래서 기억만 맞아요.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우리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